자, 저도 왔습니다. 국승호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육계수의 활용과 관계. 일단 주의할 거, 육계수는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말 문제도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계산이 나올지 말 문제가 나올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는 제가 명확히 찍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계산은 나중에 제가 따로 논점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론 문제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매라는 이론 들어간다. 자, 육계수는요,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활용과 관계. 일단 활용을 할 수 있어야죠. 활용.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육계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 그 다음에 응용된 수식으로 저당상수와 가함체 기금계수가 있는 거죠. 저당상수와 가함체 기금계수. 그러면 얘는 바로 오른쪽에 기출 한번 보자고요. 기출. 자, 항상 육계수는 첫 번째가 미래가치를 구하는 과정이냐, 현재가치를 구하는 과정이냐, 일단 이걸 찾는 거예요. 왜? 아니, 크게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만드는 수식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그런데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딱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시불, 하나의 금액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연금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하나의 금액이냐, 연금이냐,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보실게요. 현재 5억 원이 있어요. 5억 원이 5억 원인 주택이라고 돼 있지만 금액으로 치면 5억 원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10년 후 뭔가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10년 후.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미래 가치 수식이 필요하고,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봤더니 앞에 5억 원 하나 나왔구나. 일시불이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2번. 이번에는 연금의 형태로 적금을 넣고 있어요. 연금의 형태로. 그리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앞은 연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3번. 3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가치. 그럼 당연히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앞을 봤더니 3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억 원. 그러니까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3번이 질문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보셔. 자, 현재고요. 이렇게 3년이에요. 3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3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 같은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가. 근데 이 1억 원짜리 3년 후 1억 원짜리 토지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요놈이에요. 3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봐. 그럼 당연히 일시불을 현재 가치하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매월 말 100만원씩 10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매달 따박따박 100만원씩 들어오니까 이런 걸 우리는 연금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을 뭔가 현재 가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용이죠. 응용 수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당상수고 하나는 기금계수라고 하자 그랬어요. 감채자는 굳이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저당상수와 기금계수. 그럼 암기 코드가 이거였어요. 이거. 자, 첫 번째 저당상수. 내가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은행에 저당 대출을 받았어요. 저당 대출을. 그러면 갚아야 돼요? 날라 불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즉 저당 대출을 받은 나는 은행에 매기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매기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죠. 그래서 저당 상수가 나오면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이고 정확히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계수는 이 기금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금은 우리가 흔히 미래에 만들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인을 들었죠.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해요. 1억이라는. 그러면 이 1억을 기금이라고 하는 거야. 즉 직장인이 만들고자 하는 목표 금액.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직장인이 10년 후 목표 금액 1억을 설정했습니다. 기금 1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놀아줘야 돼요? 뭔가 열심히 은행에 적립해야 돼요. 열심히 은행에 적립해야죠. 그래서 기금계수가 나오면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 이렇게 암기하죠. 저당 상수가 나오면 저당 대출의 경우, 저당 대출에서 매기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감채 기금계수가 나오면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래서 기출을 더 풀어보면 이제 보자고요. 은행으로부터 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죠. 그 다음에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억을 만들고자 하죠. 1억. 요 1억을 우리는 목표금액 또는 기금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목표금액 또는 기금. 그럼 이런 1억 원이라는 목표금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매기 은행에 적립을 해야죠. 그래서 은행에 적립할 매기 적립 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기금계수. 자, 그래서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요. 기금계수는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씁니다.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씁니다. 이제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응용이에요. 응용. 자, 여보세요. 응용이 아니라 관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자, 곱하기 1.1. 자, 요거죠. 곱하기 1.1과 나누기 1.1은 역수관계야. 곱하기 1.1, 나누기 1.1은 역수관계야.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항상 곱하기 1.1, 나누기 1.1로서 역수관계예요. 그럼 나머지 거의 관계가 나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암기합니까? 요놈. 항상 저당상수와 기금계수가 나오면 응용계수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 용을 찾아야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연금의 수식을 응용한 거예요. 연금의 수식을 어떻게 응용했습니까? 역수로 응용한 거야. 역수로. 그걸 응용수식. 그래서 자, 문제를 풀 때 이거 살짝 지워버릴까요?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자, 저당상수와 기금계수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일단 항상 저당상수가 나오면 응용수식이에요. 그래서 응용수식의 표현이 뭐니? 연금을 역수로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역수가 나오면 무조건 응용수식이니까 저당상수 아니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금계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금을 역수로 뭔가 바꿨어요. 연금의 역수 나오면 응용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저당상수 아니면 기금계수인데 찌읒자가 있어. 찌읒자. 그러면 무조건 찌읒자 저당상수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볼게요. 요 문구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수에 동그라미 딱 쳐요. 역수에. 자, 저당상수는 기본적으로 찌읒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상수는 절대 현재 가치랑 엮여야지 미래 가치랑 엮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상수가 보이면 항상 안에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를 먼저 봐요. 우리 시험에 열에 9번은 이렇게 정답을 다 찾았어요. 저당상수 찌읒자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딘지 모르지만 현재 가치가 있어야 돼. 일단 이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기금계수가 나오면 얘는 저당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 다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뭐 하나 정도만. 저당상수가 대부분 시험에 나오니까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랑 엮인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 바로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암기를 저랑 같이 합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저당상수고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 매월 말 따박따박 100만원씩 들어와요.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출제자가 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요걸 봐야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고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다. 아이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다른 표현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 저당상수의 다른 표현이 뭐가 있나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요새 여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고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매월 말 100만원씩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와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쉽고, 거꾸로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옳은 표현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니까.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기 상환할 원리금. 그러면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근데 저당상수의 다른 표현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한 줄을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빵크노트. 하나 더. 자, 우리 저당상수는 여기 저당상수는요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찾는데 이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자, 그러면 빵크노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빵크노트로요. 자, 첫 번째 아예 대놓고 역수관계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저당상수는 항상 현재 가치랑 엮여야 돼. 현재 가치. 그래서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고 연금의 현재 가치는 저당상수의 역수고 그 다음에 2번. 자, 연금이 나오고요 역수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응용수식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저당상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미래가치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2번부터 보자고요. 현재 3억 원이 있어요. 일시불. 10년 후 가격을 추정해요.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줄여서 내가계수를 활용한다. 연금 형태로 적금을 넣고 있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의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를 활용합니다. 10년 후에 1억 원이라고 1억 원이 되는 토지가 있대요. 1억 원짜리 토지가 10년 후에 그걸 현재 가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아이고,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요. 그래서 연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금을 현재 가치로 만드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죠.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의 역수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 보이면 항상 저당상수의 역수, 저당상수의 역수,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해도 되고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번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 그러면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저당상수. 근데 저당상수는 뭐와 역수예요? 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의 역수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시험에 5년 안에 2번 나와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거예요. 골치 아팠던 거. 그래서 주의 하나 해주세요. 여기 딱 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뭐와 역수다? 저당상수와 역수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역수를 딱 동그라미 치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나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10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합니다. 이 목돈을 마련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기금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기금을. 그리고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매기 적립해. 그러면 감채, 기금, 계수를 활용합니다. 자, 8번 보자고요. 주의해야 할 지문이라고 제가 넣어놨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틀린 거 제가 2개를 별도로 해놨어요. 보자고요. 자, 그냥 6개수의 활용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았고 매월 상환할 저당 지불액. 이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이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하는 거야 하고 5 딱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앞을 봤더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라고 해서 여기 한 글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상수로 구하는 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에요. 아주 많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보죠.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당상수네하고 딱 끄서보려고 봤더니 뒤가 뭐가 보여요? 역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옳은 지문. 얘는 원금자가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니까 틀린 지문이고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다른 표현은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